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220강은요 다시 대차평균 설계 원리에서 왜 왼쪽에다가 자산과 비용을,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을 수익으로 구분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나, 뭐 이런 거를 강의하겠습니다. 220강의에서 좀 특강적 개념인데요. 사실 강의를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오늘 인터넷에 질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느 건 왼쪽이고 어느 건 오른쪽이고 어느 건 차변이고 어느 건 대변, 이걸 진짜 궁금해하는, 물론 아주 완기초긴 한데 사실 기초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쫙 고속도로 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속도 지입로까지가 약간 자갈길이지만 그 다음에 딱 달리면 쫙 가듯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겠다. 어느 것이 왼쪽이고 어느 것이 오른쪽이냐, 이것은 사실 회계에서 기본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중심으로 설명해 주면서 실제 그러한 왼쪽 오른쪽 회계 처리가 된 것을 예시를 삼아서 재무상태표하고 회계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그 전 과정을 한번 간단한 그림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여태까지 비슷한 강의가 몇 번 있었는데 조금씩 부분적이라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특히 왼쪽 오른쪽에 배열하는 계정 과목의 원 개념이 왜 그런지, 또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우리 회계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를 쓰자. 감소가 되면 오른쪽에 쓰자. 자동으로 감소는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부채는 이제 오른쪽에 쓰자. 그거의 감소는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왼쪽에 쓰자 이렇게 돼 있고, 자본도 오른쪽에 쓰자. 그거의 감소는 왼쪽에 쓰자 이렇게 돼 있고, 수익은 오른쪽에 쓰자. 비용은 왼쪽에 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감소는 이제 그냥 이제 여기서 감액하는 거니까 뭐 별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쟁점이 자산하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 보면 부채나 자본, 수익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돈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오른손으로 잡아당겨야 돈이 들어오지, 왼손으로 잡아당기면 저쪽에서 오른손을 치면 그렇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힘을 세게 들어온다. 오른손에 강한 힘, 오른쪽에 강한 힘이 바로 오른쪽 계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 자본, 수익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오른손에 강한 힘으로 당겨라, 당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당겨서 획득한 돈이나 이런 전리품을 갖고 있는 곳이 왼쪽에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을 갖고 있다가 또 써야 되죠. 그래야 먹고 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럼 왜 왼쪽에 있냐? 왼쪽이 약한 힘이니까 부드럽게 관리하고 사용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왼쪽에 약한 힘으로 부드럽게 관리하고 자.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을 왼쪽에 쓰는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회계, 이걸 물론 완전히 바꿔도 되긴 돼요. 그러나 이제 바꾸면 또 이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했던 개념이 다 바뀌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쓴다. 그래서 이쪽 차변 이렇게 하고 이쪽 왜 대변이 하는데, 이게 근데 실제 영어는 이 차변 쪽을 크레디터 차변을 이렇게 쓰고 대변을 데비터 이렇게 쓰는데, 차변이 원래 돈을 빌리는 쪽이니까 이 부채 쪽이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대변은 돈을 빌려주는 쪽이니까 왼쪽에 이거하고 같은데, 영어는 CRDR 크레디터 데비터 맞게 썼는데 우리가 반대쪽을 해석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긴 해. 그것 때문에. 근데 차변되면 영어 한자어를 모르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시는 분들은 영어의 CRDR 차변 대변의 영어 표현이 우리말로 오면서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오른쪽에는 이제 오른손에 강한 힘으로 당기는 계정, 그러니까 부채도 당기는 것이고 외부 자본도 조달하는 거니까 당기는 것이고 수익 실현도 당기는 것이고 이쪽은 결과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이쪽은 부채가 목적에 땡기는 것은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 수단이 이제 재산이 되고 비용이 된다. 이렇게 목적은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목적이 요리를 하는 것이죠.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요리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수익품이라고 그러고 먹는 거를 이제 비용으로 쓴다고 그럴 수 있고 그 요리를 만드는 주방 도구 이런 것은 이제 수단이죠. 수단은 이렇게 자산과 비용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8요소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강한 손으로 당기는 계정은 다 오른쪽에 있고 왼손으로 부드럽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핵심 거래 4가지 유형만 보고 4개, 5개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는데 4개 정도 하면 대충 다 알아요. 자, 처음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자본금이 있어야 되죠. 자본금은 목적이에요. 자본금 목적.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현금, 예금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죠. 자산이니까 왼쪽에 쓰기로 했잖아요. 목적, 자본금은 오른쪽에 쓰기로 했고 강한 힘으로 땡기는 거예요. 뭐 자본금도 남한테 가서 나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이 강한 힘으로 이렇게 막 선언을 해줘야 이게 되지 왼손으로 그냥 살살살 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이게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자본금 목적. 차입금도 은행에 가서 그 강한 의지로서 말해야 돈을 빌려주지 그냥 나 사업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으짝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악수도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왼쪽, 오른쪽이 이제 바로 강한 힘이다. 그런 얘기죠. 또 원재료 구입할 때도 현금도 주지만 외상으로도 할 때도 외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그 개미 소리를 하면 잘 외상을 안 줍니다. 외상을 이제 원재료를 20만 원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40%를 주고 외상으로 60%를 했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내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매출로 30을 팔고 파는 대신에 이제 반만 현금으로 받고 반은 외상 매출로 깔고 또 외상 매입금 12만 원에 대해서 외상 매출 15만 원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까지 뭐 그 차이만큼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4개의 거래가 있다고 칩시다. 4개의 거래가 4개의 거래 중에서 가장 그 기적이 많은 게 현금 예금이죠. 현금 예금 하나, 둘, 또 여기 셋, 넷 이렇게 다 있어요. 현금 예금이. 현금 예금은 그래서 T 계정을 할 때, 이 T 계정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4번이나 뜨죠. 현금 예금이 이쪽에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들어왔다는데 원천은 뭐냐? 자본금이다. 자본금이라고 비만 기록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현금 예금이 9만 원이 들어왔단다. 두 번째. 차입금 원천으로 들어왔네. 그래서 여기다 비만 기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현금이 나갔네요. 이번에는. 나간 것은 뭐 때문에 나갔냐? 원재료 때문에 나갔구나. 그래서 여기다 비만 기록으로 써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현금이 또 들어온 게 있네. 4번째. 여기 4번째 매출. 여기 3번째고 이렇게 해서 15만 원이 들어왔네. 그래서 15만 원 써주는 거예요. 뭔데? 원인은 매출이야. 매출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니까 이쪽에 이제 10, 20, 34만 원이 돼요. 이쪽엔 8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인 잔액이 26만 원이 이제 이쪽이 더 크다. 이런 뜻이 이쪽이 크다. 얼마큼 크냐? 26만 원이 크다. 26만 원이 큰 거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학기장의 치산표에서 이쪽에다 쓰죠. 왼쪽이 크니까 이쪽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머지 T계정 과목들은 이제 하나씩밖에 없네요. 이런 거. 이렇게 셋.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니까 다 하나씩만 썼어요. 나머지 자본금은 이제 오른쪽에니까 10만 원. 이것이 이제 비만 기록은 현금이죠. 그 다음 차입금도 9만 원인데 현금이고 외상도 12만 원인데 이것은 원재료고 그 다음 매출도 3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2개 현금하고 외상 매출 외상 매출이 2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원재료 20만 원인데 이거 현금과 외상 매출 들어오고 이렇게 써 있고 외상 매출 여기 10만 원 한 계정이니까 외상 매출 계정은 이렇게 10만 원 하나가 왼쪽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을 다 이건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 내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실제 요새는 또 이 자산이 왼쪽이다, 비용 왼쪽이다,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 이런 걸 몰라도 그냥 회계 프로그램에서 그냥 계정 과목을 고르면 자동으로 저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되기 전에 우리가 좀 아는 것과 자동으로 되는 것과 놔두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회계를 이해하는 개념을
원하는 사람들이 꼭 원하더라고. 왜 왼쪽이고 왜 오른쪽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T 계정을 그대로 합산을 해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현금 예금은 26만 원이 크구나 이쪽에 놓고, 외상 매출금은 이쪽이 왼쪽이 크구나 놓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여기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오른쪽에 있구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라 여기 있고, 자본금은 여기 다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 그 다음 매출은 어디 있어요? 바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네, 여기다 쓰고. 그 다음 이제 매일 원재료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네, 이제 20만 원 여기다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합계잖아. 합계는 이제 총액이니까 뺐고, 이건 생략, 잔액만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잔액을 딱 표시해서 다 보니까, 앞에서 26만, 15만 원, 20만 원씩,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61만 원이 돼요. 이쪽에도 12만 원, 9만 원, 1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61만 원 돼요. 이렇게. 합계자 기산표가 왼쪽, 오른쪽이 합계해서 맞게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 나오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헷갈리지 않게 잘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합계자 기산표만으로는 또 이게, 야, 어디에 순이익이 있어? 뭐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갈라요. 그래서 이거를 원심불을 이렇게 쫙 돌리면 위에 뜨는 계정, 이런 것이 이제 만져지는 거, 다음 기회도 쓸 수 있는 거, 다음에 의무 줘야 되는 거, 이것도 만져지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은 저쪽에서 나의 밧줄을 당기고 있는 거니까, 줘야 되는 거에 그 어떤 이 목적적 개념하고 이 원인적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매출과 원재료는 이미 이제 팔았어. 추억소의 개념이에요. 끝났죠. 소멸됐어. 원재료도 이미 파는 거에 쏙 들어가가지고 상대방한테 제공이 됐어요. 이것도 추억소, 기억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멸되는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손익계산서, 퇴적층, 밑에 퇴적층, 위에 올라가는 기름은 이제 그대로 다음에 쓰니까, 이것은 자산, 재무상태표 구성하고, 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구성한 이거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열로 재무상태표로 가져오니까 5번을 이렇게 이제 현금 예금이 26만 원 되고, 그래서 주자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딱 저기도 12만 원, 9만 원, 10만 원 순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쪽 이 합계자 시산표에서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더해 보니까 여기는 41만 원이 되고, 여기는 요게 31만 원이 돼요. 그럼 10만 원 모자라네. 그럼 10만 원을 그냥 여기다 순이익이라고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 차이야, 차이에 차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 그럼 순이익이라고 쓰는 거야, 10만 원. 10만 원 여기다 박아 놓으면, 그럼 이제 이게 41만 원 똑같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 맞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검산해 보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손익계산서의 이 항목들은 목적이었었지만 추억 속에 지나가서 소멸된 거예요. 이미 원재료는 내가 만들어준 음식값 30만 원하고 원재료는 이미 다 그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가서 소멸돼서 똥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추억 속의 개념에. 근데 여기 30이고 이제 20이야. 차이가 나네. 그럼 여기다 순이익이라는 숫자를 써줘요. 그럼 이게 합해서 30이 되고 합해서 30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왼쪽의 순이익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오른쪽의 순이익은 똑같은 돈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합계자기산표도 잘 만들었고, 이제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잘 만들었다는 걸 검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오른쪽과 왼쪽을 잘 선택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라도 바뀌어버리면 이게 잘 안 나오고 숫자가 잘 안 나와요. 물론 요새는 이제 이게 바꿔서 자기가 잘못 골라 놓으면은 컴퓨터에서 그냥 에러 체크가 돼가지고 입력이 안 돼서 아예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손, 오른손으로 관리해야 할 목적의 개념은 오른쪽에 놓는다. 부채. 내가 부채를 목적으로 했어. 그거의 결과치. 이쪽이 원인이라고 치면 이쪽은 이제 결과예요. 결과. 원인. 부채를 증가시켜서 현금이 들어오고, 부채를 자본을 증가시켜서 현금이 들어오고, 수익을 실현시켜서 현금이 들어오고, 외상매출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모든 거래는 이렇게 서로 연결은 되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자산 증가하고 부채 자본이 증가된 거, 수익이 이렇게 되고, 비용은 그냥 비용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되죠. 현금, 여기다 비용 원재료 구입하면서 현금 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이 목적 개념과 원인 개념이 있고 왼쪽이 수단의 결과적 개념이 있다. 그래서 왼쪽 계정은 주로 왼손으로서 살살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개정 과목. 비용도 펑펑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천천히 써야지 되지, 부자가 되지. 막 그냥 야, 저 써버려. 그러면 이제 가난해서 부도나죠. 오른손은 강한 힘으로 외부로부터 돈을 땡기고 매출을 땡기는 그런 계정을 쓰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회계는 완전히 통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AI 기능에 의해서 이 회계의 이 순기능인 재무제표 작성까지는 요새 AI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거의 뭐 옛날 8명이 하던 걸 1명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같이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는 반대로 역으로 거슬러 가지고 상대방을 뒤지고 파헤치고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AI에서 쉽게 대체될 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